트라우마가 그때도 안 없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보세요. 본인이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을 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할 데 없어요. 그래서 예, 맨날 누나도 본인 거 바빠. 의대 빡세거든요. 바빠요. 예, 알아요. 너무 바쁘고 본인은 이제 성인이 되었어. 성인이라 아까 제가 앞에서 우리 저기 하이님 똑같이 이제 성인이고 고등학생이 되었지만은 진짜 성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스로 그 부모님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산다. 이게 어떤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느냐. 어떤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소유물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주는 돈, 그 사람이 시키는 일, 말하는 말 이런 걸 들으면서 스스로가 노예처럼 살려고 할 것이냐. 나이가 뭐 30, 40이 넘었어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성인이 아니. 독립이라는 게 이게 물질적으로 몸이 독립하는 거랑 마음의 독립이 두 가지가 있는데 30, 40 말은 넘어서 밖에 살아서 독립은 했다고 하지만 몸은 독립이 돼 있지만 마음이 계속 그 부모님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계속 그 어떤 종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19이 되고 이제 20살이 됐는데 진짜 성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 내야 된다. 왜냐면 의지할 데가 없다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의지해봤는데 안 됐고 그걸 이제 배웠죠. 경험.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참 누가 도움이 되면 참 좋은데 더 안 지금 본인 좋아지. 상황이 누구한테 도움받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1년간의 과정을 잘 말 못했잖아요. 네네네. 저처럼 제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누나, 엄마밖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가 이렇게 지나왔던 과정을. 엄마는 지금 완전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자기도 속았다. 네가 엄마가 하라고 했지만 네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맞는 음.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그게 제가 본인은 마음이 조금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슬프고 힘들 텐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는 알아야 되고 다만 그게 엄마가 할 소리는 아니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죠? 정확히 그거죠. 그거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할 소리는 아니지. 엄마는 그 열받네? 얘기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되지. 예.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지 왜? 맞는 말인데 그래도 엄마는 적어도 그렇게 야, 그거를 본인 입에서 했으면은 진짜 해결이 잘 됐을 텐데 엄마 입에서 나오니까 계열받죠. 아, 죄송합니다. 본인 엄마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열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엄마를 욕해도 돼요. 예, 엄마 되게 안 제가 좋아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 하여튼 지금 너무 그거가 그래서 이 상처를 음, 어떻게 없애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케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아진다 하잖아요. 저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군대 가려 한 그렇죠,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예, 그냥 가만히 놔두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덧나요. 큰일 이 났네. 노래 알죠? 알죠? 예,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좀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혼자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꺼냈잖아요. 일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양한 뭐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확인하면서 또 스스로는 또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이. 아, 그리고 또 네. 한 4월 달쯤에 그 선생님 밑에 4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네네. 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네. 한 명, 그러니까 저랑 이제 그 한 명, 2명이 네. 선생님 사기꾼인 걸 알고 되게 처음에 쌤을 욕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처음에 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2명을 잘라버린다 했었거든요. 그냥 음. 욕을 했다는 이유. 이거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쌤한테 이런 게 불만이니까 이런 거 고쳐달라고 이러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어른인데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되게 정색하면서 화내고 그냥 그러면 수업 듣지 말라고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분 한 명,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해보자면, 네,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쭉 읽었는데 이게 로맨티스트라는 감성형 스타일을 제가 읽은 거예요. 네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저의 본성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대학이라는 거에 너무 제가 간절했어가지고, 네, 성격이 되게 많이 변했었거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데, 음,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맨날 커피 타주고, 무릎을 쑥스이고, 꿇고, 그리고 또 대회를 나가는데, 나를 빼버린 그 조에 내가 정말 날 빼버린 그 사람한테, 선생님한테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고 겨우겨우 조 끝자락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모든 역할 다 해가지고 상도 다 받는데
상에 대한 모든 보상과 모든 권리는 조장이 다 가져가도 전 찍소리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왜냐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엄마랑 누나는 그걸 왜 하냐 차라리 하지 마라. 그때만 해도 엄마가 이제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 알아가지고 엄마는 되게 감성적으로 그 때를 치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엄마 제발 그딴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냐. 나는 그냥 참고 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대에 상 받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음. 세운상가 용산전자 왔다 갔다 하고 인천 왔다 갔다 하고 다 배워가지고 3D 모델링 프린트 다 하고 그 하드웨어 다 사가지고 라즈베리라고 용산전자 가가지고 사고 코딩 다 하고 센서 다 부착하고 PPT 다 만들고 밤새가지고 맨날 제가 다 했는데 상금도 하나도 못 받고 제가 못 받을 거 알고도 다 했거든요. 제가 너무 감성적인 성격에서 좀 변했죠. 약간 누군가가 뭔가를 이루고자 노력하고자 할 때는 그 얘기 알아요? 미치고자 하면 미칠 것이요. 미치지 못한 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알 것 같은데 지금은 뭐알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친도록 열심히 하고 내가 미친 것처럼 미쳐서 하면은 어떤 그 목표에 미칠 것이다. 네네, 맞아요. 네, 그런 의미인데 정말 열심히 잘했고 내가 볼 때 참 앞으로도 본인은 창창해. 내가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좋아요. 이 아픔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제가 지금은 너무 엉망이잖아요. 사실 견뎌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걸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차고 나와가셔야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곱씹어서 내가 그걸 소화시키면 돼요. 그것이 곧 본인의 영양분이 돼서 더 잘 나갈 거예요. 근데 상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요? 약 발라야죠. 상처는 안 없어지는 것 같던데 계속 생각나고 흉터는 남아요. 그냥 엄마를 봐도 엄마가 이제 그 비슷한 상황만 돼도 트라우마 같이 엄마가 너무 싫고 엄마는 지금 사과를 하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재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일단은 본인이 대학을 가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굉장히 박혀 있는 건 아시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집안은 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고정관념에 박힌 집안에 본인이 남아있길 원한다면은 누가 말리겠어요? 네, 맞아요. 예, 나는 그 고정관념에 박혀서 영원히 여기서 살 거야. 이 바보 같은 분들하고. 아니. 나를 힘들게 하신 분들하고 영원히 힘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말리겠냐는 거죠. 제가 뭐 도시락이라도 싸서 갈까요? 대치동으로?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내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정확히 안다면은 왜 그래야 됐냐는 거죠. 본인이 그러고 싶냐는 거죠. 그 바보 같은 인간들 아니 자꾸 좀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잘 모르고 약간 뭐랄까 다른 어떤 콩깍지라고 할까? 그런 어떤 상황에 씌어서 인간이 살면서 실수 다 해요. 그 누구라도. 근데요, 살면서 본 게 콩깍지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저같이 남을 의지하는 사람은 음, 저 상황이면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고 대치동에만 살았고 앞으로 다른 세상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려는 것도 있어요. 군대는 군대가 뭐냐면은 네. 상명하 보게 본인은 또 가서 무릎 꿇고 커피 타야 돼요. 저는 이미 그런 거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하니까 계속 노예로 살겠다는 얘기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도 차라리 거기 군대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사람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아직 못 들어봐서 우리 아직 어린 분이라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 군대를 가겠다는 마인드가 아까도 말했지만 도피고 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 절대 그 나쁜 선택이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굳이 가야 될 이유도 없어.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라면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남자는 군대는 가니까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지금 뭘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로봇을 만들고 싶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요? 대학을 가야지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로봇을 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지금 계속 쌓여 있잖아요. 대학을 안 가면 난 로봇공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로봇공학을 어디서 해요? 그럼 친구 어디 갔다고요? 대학교? 그 네. 박차고 나간 친구. 외대 갔어요. 그 친구 그 친구랑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대학교를 다니다 말든 아니면 또 대학이 아닌 그냥 취미로 가진 사람들이든 다 각자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투자를 받기도 하고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잘할 것 같아 본인이 그런 어떤 뭐 그런 것도 뭐 투자 받거나 어떤 연구를 하는 거를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대학을 안 가면 무조건 할 수 없다고 거기에 너무 휩싸여 계시거든요. 지금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인데 네. 정말 제 꿈이 되게 커가지고 막 되게 높이 가는 건데 그러려면
대학을 나와야지 이제 그러니까 막 그쪽이 워렌 생기고. 버핏 뭐 이런 데 그 뭐 하버드 막 중퇴하고 스티브 잡스 중퇴 뭐부터 그 대학 다 잘 나왔죠. 그죠? 그니까요. 대학 가보면은 이거 뭐야 씨발 하고 저도 다 나오는데. 서울대 가고 중퇴할 생각이에요. 그니까 그러면 서울대를 가야겠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군대를 가야 돼요? 서울대를 가야 돼요? 서울대 가야 돼요. 예, 그거예요. 본인이 가야 되면 가야죠. 어차피 중퇴할 거라도. 근데 어차피 거기를 왜 중퇴했는지, 그다음에 한국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왜 스카이캐슬이 왜 유명해졌는지, 그 드라마가 왜 이 나라의 상황에서 왜 애들은 군대를 못 가서 안달인데 대학 갔다 온 사람들은 왜 다 대학을 중퇴하고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생각 없어. 지금 아직 몰라. 아니요, 다 알아요, 저. 알아요. 근데도 서울대를 가겠다. 제 말잖아요. 서울대 가서 중퇴할 거라고. 그럼 가야 돼요. 오,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바로 기숙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숙학원을 가고 싶어요. 좋아. 그래요. 그것이 집에서 이제 물리적인 독립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이렇게 안 보고 혼자 그렇죠. 판단하고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또 이게 로맨티스트는 사실은 타인의 교감을 통해서 존재감을 얻는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게 장점이지 약점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어떤 점도 다 장점이 곧 약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떡하죠, 그럼? 그래서 좀 마음 통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변화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잘했고 또 오늘 조금 주저했지만 그래도 이게 방송이기도 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데도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했어요. 뭔가 너무 감사한데 네, 너무 감사해요. 알아요. 잘 알아요. 아, 근데 음.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서울대 가세요. 자주 놀러 와요. 와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또 네네. 다른 사람이랑 노가리도 까고 네. 다시 말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이게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로맨한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딜 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선. 어디에서 해야 되냐? 그것도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뭐 로봇 공학에 대한 어떤 뭐 단체, 모임, 뭐 동호회 각종 그런 데서 또 만나면서 로봇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이랑 잘 맞는 또 누군가를 찾게 될 거고 그게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로맨티스트의 장점이 네. 공감과 이해와 배려와 어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감성적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통해요. 그게 뭐 동물, 식물, 뭐 무생물, 로봇 좋네. 오버워치 보면 오리사라고 있어요. 오리사. 게임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전쟁 로봇인데 그 꼬맹이가 여자 네. 꼬맹이 흑인 꼬맹이가 걔를 개조시켜가지고 뭐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마음을 통하는 하나의 친구를 만들어요. 저도 그런 거 약간 꿈이 있긴 아, 있어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긴 했었어요. 역시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본인 잘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 마음의 독립을 하기가 어려웠던 어떤 주변 상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주고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고 아까 말했지만 40, 50 넘어서도 독립을 못하는 사람은 허담이. 근데 본인은 그걸 지금 18, 19에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거 네. 이뤄내는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전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그래요. 수고 많았고 네. 뭐 별거 아닌데 뭐 와서 뭐 구독도 누르고 가끔 놀러 오고 네네. 검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